자, 중앙영문법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정식으로 한번 영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챕터 1, 오늘 이 시간 배울 게 챕터 1, 문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닛 1부터 유닛 7까지 있죠. 요거 이제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요거 조금만 키워볼게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문장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영어 문법을 배우고 있죠. 그 영문법을 배울 때 그 문장이란 것은 한마디로 영어 문장, 우리가 이제 영어도 어차피 언어, 말인데 그 영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실어서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의미를 실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장,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문장 그러면 뭐 다 대부분 다 누구나 다 문장은 이런 거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문장이 정말 뭔지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이란 뭘까요? 문장의 최소 단위가 뭐죠? 그렇죠. 문장의 최소 단위는 단어들이죠. 단어들. 물론 그 단어라는 것은 개별적인 철자가 모여서 개별적인 철자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모여서 어떤 약속된 의미를 갖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가 A부터 Z까지 있는데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검정색으로. 자, 영어가 A에서 Z까지 있는데 빨간색이 낫겠죠? 자, 이 A에서 Z까지 G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 뭐 B, C, D, A, B, C, D에서 B, C, D 이렇게 했어요. 자, B, C, D라는 요 철자의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혀 같지를 않죠. 영어 단어에 B, C, D라는 철자를 갖는 단어가 없지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D, E, S, K D-E-S-K 그러면 이게 데스크가 되죠. 데스크. 데스크의 의미는 책상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나라 말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D-E-S-K를 만약에 S-K-E-D S-K-E-D, SCAD? 좀 이상하죠. 그죠? 자, SCAD라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어 철자의 조합이죠. 그런데 D-E-S-K, 똑같은 S-K-E-D, 똑같은 철자들을 이렇게 D-E-S-K라는 순서대로 조합을 하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desk라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책상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개별적인 철자들이 서로 약속된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뜻을 갖게 되면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모이면 그것도 약속된 어떤 의미를 갖도록 약속된 그 조합으로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문장보다 작은 단위로 구도 있고 절도 있지만 그런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별적인 단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그렇다면은 그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그렇죠. 자, 문장을 이루려면 맨 처음에 그 문장에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 그 주어가 행하는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주어가 동사하다. 요건 이제 행위나 동작을 말하고요. 주어가 동사이다. 그러면 요건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문장이란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가장 쉽게 설명을 해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지금 이제 중1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거니까 문장이란 것은
주어가 동사하다 또는 주어가 동사이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되느냐? 물론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와 동사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수식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 다양한 문장들이 형성되는 거죠. 자, 지금 어차피 이 책은 그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는 문장들, 그 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Korea is a beautiful country. Korea, 한국, is, 뭐뭐다, a beautiful, 하나의 아름다운 country, 나라. 자, 이렇게 한국은 뭐뭐다, 하나의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렇게 되죠. 한국은 물론 이제 하나의 이런 말들은 이제 해석할 때 하지 않고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He loves Korea. 그는 사랑한다 한국을. 그는 사랑한다 한국인데 이제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그는 한국을 사랑해. 그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장이란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주어들이 요 동사의 상태를 얘기하고 요 동사의 행위를, 물론 요 행위는 머릿속 행위죠. 사랑하다 이런 것들은. 자, 한국은 뭐뭐야, 아름다운 나라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가 한국을 사랑해 하는 것은 주어가 하는 동작,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love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한국을 사랑해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행위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동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 머릿속으로만 하는 관념이나 개념적으로만 하는 행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이란 이렇게 이제 문장의 정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핵심 요소,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문장 그러면 영어 문장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없으면 절대로 문장이 되지를 않죠. 물론 주어가 없는 문장이 영어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어가 없는 문장. 그렇죠. 명령문이죠. 여기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주위에 보시면 주어가 생략된 문장, 주어가 생략된 문장도 있다. 명령문, 뭐 stand up, please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명령문은 사실은 주어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명령문의 주어는 뭐죠? 그렇죠. you죠, you. You stand up. 모든 명령문의 주어는 you예요, you.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you stand up, you sit down, you come over here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문의 주어는 you인데 이 you는 전부 다 생략되고 안 쓸 뿐이지 원래 없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어나 동사가 없으면 올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는 동사의 행위자이고 있는 이가로 해석하고 동사는 주어의 상태 또는 행위를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She's a famous movie star. 그녀는 유명한 영화 배우야. she가 주어고 is가 동사. 그다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유명한 영화 배우 하면서 이제 보어라고 해요. 이 보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I go to church every Sunday. 나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녀. 교회에 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고 보통 우리가 동사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동사는 행위를 설명하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동사 그러면 더 쉽게 그 개념이 올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럼 주어는 도대체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주어.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주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사의 행위자거나 상태자인데
동사의 행위자이거나 상태자인데 그럼 도대체 그런 주어는 무엇이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자, 한번 같이 보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 동명사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런 그 문법 용어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처음 올라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문법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우린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영어보다 한국말들이 더 어려워? 영어보다 한국말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생소한 평상시에는 전혀 쓰지 않는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뭐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전혀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영문법 용어로 이런 것들이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문법 용어들이 나왔을 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들은 물론 처음이라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입에 붙지가 않아요. 귀에도 잘 안 붙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영어라는 학문, 물론 이제 학문적인 접근은 조금 지양돼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영어라는 학문을 하고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때 그 영문법에서 아, 명사라는 용어가 있구나. 명사의 뜻이 뭐지? 명사라는 것은 한자로 이름 명자 쓰고 말씀사자 써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의 이름들을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빗이라고 있죠. 데이빗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 컴퓨터 집집마다 컴퓨터 하나씩 없는 집 거의 없죠. 컴퓨터. 자, 이런 것들 사람 이름, 동물 이름, 사물 이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이 명사들은 전부 다 주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 자, 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이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 자, 여기 보시면은 명사 대신 사용하는 명사라고 돼 있죠. 자, 처음에 아까 우리가 데이빗을 봤는데 데이빗이라는 요 사람 이름 대신에 he를 쓸 수 있고 제인 하면 전부 여자니까 제인이라는 사람 이름 대신에 she를 쓸 수 있고 타이거, 호랑이라는 동물 이름 대신에 it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명사 대신 사용하는 명사가 대명사다. 대신 대자, 대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냐? 자, 나중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명사 편에 가서 동명사 편에 가서 전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전부 다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다 이렇게 배우겠지만 자, 동명사라는 게 뭐냐면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에다가 ing라는 하나의 철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게 동명사입니다. 나중에 동명사는 동명사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본다면 read라는 읽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읽다.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reading을 만들고 읽기 또는 읽는 것 이렇게 만들고요. speak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speaking 하면은 말하다가 말하기,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동명사. 자, 그래서 지금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명사, 대명사, 동명사 저렇게 세 가지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지운 다음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부라는 거를 배우고 술부라는 거를 배울 텐데 자, 이렇게 주부, 술부 이런 문법 용어들 처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문법 용어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문법 용어들은 처음 배울 때는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자꾸 배우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저게 무슨 개념이다. 저 개념 딱 듣는 처음에는 진짜 잘 몰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야 정말 이런 거 알아야 되나 하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어차피 영어를 계속 공부해야 되니 영문법을 계속 공부하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것들이죠. 자, 주부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주부라고 해요.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줄여가지고 주부. 그 다음에 술부라는 것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술부라고 해요. 이 술부, 그럼 도대체 술부의 술자가 뭐냐? 이게 뭐냐면 서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부. 서술동사. 이 동사는 사실 서술동사고 서술부. 서술이란 말은 그냥 풀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 서술하다. 들어봤잖아요. 서술부. 그죠? 그래서 이걸 술부라고 그냥 전문 용어로 영문법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어떤 표현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문법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포함되면 주부라고 하고 동사가 포함되면 술부라고 하는데 주부의 가장 핵심어가 주어고 술부의 가장 핵심어가 동사예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주어 하나만으로 주부를 이루기도 해요. 주어 하나만으로 주어 부분을 다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같이 예문을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the person with the big hat is my uncle 그랬죠. The person with the big hat is my uncle. 자, 여기서 the person 그 사람 with the big hat 큰 모자를 with가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큰 모자 쓰고 있는 그 사람이 is my uncle 나의 삼촌이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자 the person이 주어 여기서 요만큼이 주어가 있는 부분 주부고요. 이 주부의 가장 핵심어가 the person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 my uncle에서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술부고 이 술부의 가장 핵심어가 is 동사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she came to see you yesterday. 그녀가 came 왔어요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 당신을 보기 위해 왔어요 yesterday 어저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보세요. 주부가 she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주부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어 하나만으로 주부를 이룰 수 있다 그랬죠. 주어 하나만으로 주부를 이룰 수 있다. 주어가 있는 부분이 주부니까. 자, 주어 하나만으로 주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술부, 요만큼 긴데 술부의 핵심어는 동사, came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구가 되고 came to see you, see의 목적어 you가 되고 yesterday는 부사가 되고 아이고. 자, 그래서 she came to see you yesterday. 그녀가 왔다 너를 보러 당신을 보러 어저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부와 술부 개념 이해가 되죠? 주부와 술부 개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 드리면 그쪽으로 다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메일 질문 받아서 일일이 다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요런 것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또는 그 뒤에 보어, 목적어, 수식어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형식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 동사의 이 동사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저 동사가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식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같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형식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문문이나 감탄문 등의 문장에서는 기본적인 순서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영어 문장 그러면은 저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평서문, 긍정문이나 부정문이나 기본적인 평서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의문문, 감탄문 등의 문장에서 기본적 순서가 변해요.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문장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고 문장의 종류에 따라 마침표, 평서문은 마침표를 찍고 감탄문에는 느낌표를 찍고 의문문은 물음표를
반드시 써서 문장을 끝맺어야 돼요. 자, 요게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지금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좀 다르죠.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해서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시험을 보는 학교에서는 이제 감탄문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드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왔을 때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요 마침표, 아주 간단해 보이는 마침표 하나, 간단해 보이는 느낌표 하나, 물음표 하나 이런 것들 안 찍으면은 다 감점이 돼요. 아주 좀 잔인한 선생님들, 좀 냉정하신 선생님들은 아예 점수를 다 깎아버리고 조금 관대하신 분들은 점수를 뭐 반점을 준다든가 3분의 1점을 준다든가 그런 거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평서문 그러면은 이제 평서문 좀 이따 또 나옵니다. 평소문에 한 예만 들었는데 I like this song very much. 나는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해.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만 바꾸면 돼요. 자, 이것들 전부 다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he's your friend 했을 때 그가 너의 친구야. 여기서 he is의 순서를 바꿔서 is he your friend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은 do, does, did라는 일반 동사의 조동사를 주어 앞에다 놓고 그 뒤에 본동사를 쓰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you like soccer. 넌 축구를 좋아해. 이게 의문문이 될 때 do you like soccer? 여기 보시면 do가 you라는 주어 앞에 있고 본동사 like를 썼죠. do you like socc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감탄문 그러면 how lovely she is. how lovely she is.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거고요. 자, 요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장들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정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칭. 도대체 이게 인칭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는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가끔 나와요. 너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헷갈려가지고 정말 모르겠어. 인칭이 뭐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자, 뭐 이 인칭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양주동 박사님일 거예요. 양주동 박사님. 아주 유명한 옛날에 우리 국문학 박사님 맞죠? 제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인칭이 헷갈려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한 십리길인가를 눈 오는 날 걸어서 영어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인칭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께서 1인칭은 뭐다, 2인칭은 뭐다, 3인칭은 뭐다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겠죠. 사실일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봤어요. 자, 보시면은 우선 1인칭이란 것은 간단합니다. 1인칭은 나와 나를 포함한 우리는 전부 다 1인칭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포함되면 단수로 나 그리고 우리는 복수죠. 나와 내가 포함되면 무조건 내가 들어가면 전부 다 1인칭이에요. 여기서 I, we만 적었는데 목적격은 me도 되고요. me, my도, 소유격은 my도 되고요. we 대신에 us도 되고 our도 되겠죠. 요건 전부 다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면 무조건 1인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인칭은 너와 너를 포함한 너희들은 전부 다 2인칭. 즉 다시 말해서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방 당신, 너가 포함되면은 전부 다 2인칭이에요. 단수든 복수든 전부 2인칭. 자, 너와 너를 포함한 너희들 전부 2인칭. you죠. you는 이제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고 소유격은 your이 되고 you, your, yours니까 이렇게 너만 포함되면 무조건 2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인칭이란 것은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 나와 너, 당신, 나와 너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3인칭이에요. 그래서 he, she, it, they 전부 다 3인칭. 자, 주의를 보시면 참 재밌게도 내 이름도 각자 이름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I는 1인칭인데 내 이름은, 자,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은 1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그렇죠. 홍길동은 내가 내 이름을 얘기해도 3인칭이 되는 거예요. 좀 재밌죠? 이거 좀 이상하기도 하고. 나의 이름도 3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I am David 그러면 I는 1인칭이니까 M을 썼는데 I am David, 난 데이빗이야. David is my name. 데이빗은 내 이름이야. 이럴 때 데이빗은 3인칭이 돼서 is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칭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수 개념. 자, 수가 뭐냐면 수 그러면 이제 셀 수 있을 때 수를 얘기하는데요. 수는 영어에서 정말 다행히도 이제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수는 단수와 복수 둘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가 정말 단수, 복수 외에 여러 가지 수가 3개, 4개, 5개 막 있다면 정말 영어 문법이 어려워질 거예요. 헷갈리고. 근데 정말 다행히 단수, 복수 둘밖에 없어요. 단수는 무조건 하나. 한 명, 한 개, 한 마리, 하나. 하나면 전부 100% 다 단수고요. 그 다음에 복수는 둘 이상. 2명, 2마리, 2개. 둘 이상은 전부 다 복수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를 나타내는 것은 모두 단수야. David, Korea, a book 전부 단수. 무엇이든 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복수. We, they, two books 전부 다 복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내신 수행 체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험 치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요즘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서술형 문장 쓰기 문제에서 특히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고 문장 끝에는 반드시 알맞은 구두점을 써야 할 것을 명심할 것.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이 시험 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성향 따라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다 감점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 틀리면 그래 조금만 봐주자. 반점 주자. 뭐 3분의 1점 주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 이런 것들을 다 규칙들을 다 지켜가지고 온점, 뭐 3점짜리면 3점, 5점짜리면 5점 다 맞는 게 좋겠죠. 자, 주의를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개괄적인 문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걸 봤고, 이런 문제들은 각자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답지 보시면 정답 다 보고, 문제 풀고 정답을 다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일일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메일 주소.